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의 이슈를 끝까지 파는 남자 김파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조정시 매수할 하반기 유망주 언제 사야 할지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댓글로 몇몇 분이 언제 사야 하는지 기다린다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시장의 조정이 언제 끝날지, 먼저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0.5포인트 상승한 2360에, 코스닥은 2.3% 상승한 81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18일 어제의 큰 조정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하반기 유망주들을 언제 매수해야 될지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어제 영상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는 2020년 하반기에도 3월 이후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중에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아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될 대형주에 집중하자는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관련해서는 아래에 있는 기업들을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이는 제가 생각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일 뿐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나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으니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임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먼저 시장의 조정을 말하기 전에 20년 이상 주식시장에 참여했던 투자 전문가들도 정확히 내일의 시장이 하락할지, 급락이 올지, 조정이 올지 맞추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내일의 시장을 예상하는 건 이 예상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하나의 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나온 급락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진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이 8월 18일 낸 보고서에서는 6월 15일 코스피가 마이너스 4%, 코스닥이 마이너스 7% 조정 온 이후에 2개월여 만에 온 과격한 조정은 그 핵심이 바로 단기 과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조정은 지난 2월에서 3월 나왔던 시장의 급락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 이유는 질병이 확산하고 실물 경기가 위축되고 유가가 급락하고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위축되고 달러 유동성이 경색될 수순이 재현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8월 18일의 조정은 지난 6월 초에 발생했던 짧고 굵은 조정의 형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이 오늘 아침 3프로TV에 나와서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시장에 아무리 전문가라도 지수가 당장 빠질지 상승할지, 종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알 수 없다는 전제하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이 0%라면 반등 시에 현금을 무조건 확보하자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저가 매수를 피하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을 기다리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유로는 앞으로 질병이 확산되면 기업 이익의 기대값이 단기간 하향 조정될 텐데, 결국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기업 이익의 기대값이 하향된다면 주가에는 실질적인 충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거리를 두고 기대값이 많이 낮아진 뒤에 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제 살펴본 대신증권 이경민 애널리스트 전략팀장의 조언 역시 앞서 살펴본 윤지호 센터장님 의견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주식시장에 조정이 오더라도 매수 시점을 늦추고 매수 가격대를 여유있게 가져가자는 이야기는 하락한다고 덥석 저가 매수를 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기다리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유로는 단기적인 불안 심리가 있고 차익 실현 심리가 한층 높은 만큼 따라갈 때가 아니라 기다릴 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의견을 종합하면 8월 18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조정은 시장의 단기 과열에 따른 해소일 뿐 장기적인 둔화라고는 보지 않았지만, 주가가 다시 급하게 상승 방향으로 향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라 우리가 급하게 주식들을 따라서 매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급하게 매수하지 않을 또 다른 이유로는 바로 주변 시장의 환경에 있습니다. 이번 8월 18일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8월 14일 금요일에 코스닥이 2% 넘게 하락하면서 드디어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이 왔구나, 혹시 글로벌 시장이 급락하면 한국 시장에 더 큰 충격이 올 텐데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8월 18일이 비록 한국 시장에는 급락이 왔지만 주변 증시인 일본이나 중국, 미국 증시 등은 전혀 급락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급락이 온다면 분명 이는 우리나라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증시 방향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질병의 글로벌적인 확산이나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에 따른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 등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6월에 RSI 지표로 70이 넘으면서 단기 과열 증세를 보였고, 이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잠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RSI가 70을 넘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나스닥 주봉 차트에서는 RSI 지표가 70을 살짝 넘으면서 단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 시장이 급락이 찾아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국 시장이 만약 하락이 온다면 분명 우리나라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S&P도 6월에 RSI 지표 70을 넘으면서 단기 과열 모습을 보였고 이때도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현재도 7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S&P 주봉 차트로는 단기 과열적인 모습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나스닥이 주봉 기준으로는 RSI가 70을 넘었고 S&P는 일봉 기준으로 RSI 지표가 70을 넘었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점점 쌓이고 있을 것이고, 만약 현재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경기가 반등하지 않는다는 지표가 나오거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미국에서 시작되는 조정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 심리를 살펴보면 분명 오를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이 올 때 조금씩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 보입니다. 지수 차트를 살펴보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2300 초반이 일봉 21선이 지지받고 주봉 5일선이 지지받는 구간이라 먼저 1차적으로는 2300포인트에서 두 번째로는 주봉 11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2250이 2차 지지선이라 할 수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주봉 11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790포인트가 1차, 일봉 61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775포인트를 2차 지지선으로 삼아 이 지수대가 왔을 때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라 보입니다. 오늘 3프로TV에 나온 윤지호 센터장님도 장표에 있는 그림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주가가 6월 8일의 고점이었던 2217포인트에서 8월 13일 고점을 찍었던 2458포인트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업 이익의 추정치인 기대값이 증가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당분간은 기업 이익 추정치가 증가할 이슈보다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터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린이 분들이 주가의 급락 이후 반등이 나올 때 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하지 말자는 마음에서 서둘러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장에 오래 참여하는 투자 전문가들조차 내일의 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급하게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8월에서 9월 사이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저도 8월에서 9월은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며 좀 더 여유있게 관심 종목들을 공부하고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지지선 근처에 지수가 내려왔을 때만 분할해서 매수해 보려고 합니다. 야너주 주린이 분들도 시장의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너무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좀 더 긴 안목에서 당분간은 주가창에서 조금 떨어져서 기업을 공부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게 투자 정서에도 좋고 계좌 수익률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당장 내일 매수하기보다는 천천히 한 종목 공부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영상 기다려주시면 제가 공부하는 내용들 하나씩 차근차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